주인공이 하정우인데 다른 주인공이 황정민, 그 옆에 유연석, 박혜수, 조우진이 모두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다? 네,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가장 큰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입니다. 이름도 낯선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 이 먼 타국까지 나라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 하지만 교회 문이 닫히고 나면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그는 사실 목사의 탈을 쓰고 이 작은 나라를 장악한 마약 대부였죠. 돈 앞에 가릴 것 없는 이 마약왕의 책략으로 여기 누명을 쓴 평범한 인간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억울한 그에게 국정원이 찾아오는데요. 국정원은 가짜 목사를 잡아달라는 스파이 임무를 은밀하게 건네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수리남의 마약왕을 그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이 화려한 배우들을 모두 섭외할 수 있던 배경엔 이 감독이 있습니다. 공작, 군도, 범죄와의 전쟁, 손대는 것마다 흥행시켜버리는 자타공인 충무로의 흥행보증 감독 윤종빈이 수리남의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이미 칸 영화제에 2번이나 초청된 그는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국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있다면 한국에는 윤종빈 감독이 있다? 윤종빈 감독은 현실을 투철하게 고증해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그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희화화되거나 포장된 이야기 말고는 군대 생활 자체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가 없다고 밝힌 감독은 실제 군대 모습과 흡사해 화제를 모은 드라마 DP보다 15년이나 앞서 리얼리즘 군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찍었고 3번은 우리 영화배우 스타일, 헐리우드 스타일 올란도 블룸. 근데 좀 태국식. 비정하기 그지없는 호스트바의 세계를 다룬 영화 비스티 보이즈를 찍기 위해 호스트바 웨이터로 위장 취업까지 했었다고 하죠.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공작 활동을 하던 스파이 흑금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 공작은 당시 수감 중이던 실제 흑금성을 찾아가 받은 회고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봤더니 수감 중이시더라고요. 수감 중에 이렇게 회고록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책 3권 정도 분량. 그걸 토대로 이제 대본 작업을 했습니다. 현실 고증의 대표답게 감독은 이번에 등장하는 수리남에서도 실화를 들고 왔습니다. 2011년 실제로 수리남에 존재했던 한국 출신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봉행은 한국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에 오르자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으로 도피했는데요. 그는 거대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국제적인 마약상으로 이름을 날렸죠. 조봉행은 형편이 어려운 주부나 대학생에게 접근해 보석을 다른 나라로 운반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 보석 대신 몰래 마약을 넣어 그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한 한국인 주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심부름하다 공항에서 잡혀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던 사연이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죠. 아무도 막을 수 없던 마약왕을 막은 건 다름 아닌 조봉행 때문에 사업의 낭패를 본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는 죽을 위기를 감수하고 국정원의 스파이가 되는데요. 그가 바로 하정우가 수리남에서 분할 인물이죠. 처음 윤종빈 감독에게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사람도 바로 하정우라고 하는데요. 하정우 배우와 윤종빈 감독의 각별한 인연 또한 이 영화를 보기 전 살펴봐야 할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에 이어 이번 작품 수리남까지 윤종빈과 하정우는 데뷔작부터 무려 5편의 작품을 함께했습니다. 윤 감독은 하정우를 작품 속 자신의 또 다른 자, 페르소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들의 인연은 하정우가 대학을 갓 졸업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대학교의 선후배 사이였던 둘은 윤종빈의 프로포즈로 처음 함께 영화를 찍게 되었다고 하죠. 돈이 없잖아요. 네, 학교 기자재 다 쓰고 학교 세트장 쓰고. 그렇게 만든 윤 감독의 졸업 작품은 데뷔작부터 칸에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정우 씨랑 거의 말 일주일에 2-3번 이상 보는 거의 가족 같은 관계라서 늘 만나면 영화 이야기하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적 동지. 함께 꿈을 꾸던 사이에서 함께 충무로를 대표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 만나기만 하면 폭발하는 두 사람의 시너지가 이번 수리남에서는 어떻게 드러날지도 지켜봐야겠죠? 하정우는 데뷔 전 연기를 공부할 때부터 연기 천재라고 불렸는데요. 사실 그는 토시 하나, 애드립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연기하는 노력파라고 하죠. 예, 죽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추격자에서는 너무 실감나는 연기 탓에 실제 범죄자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먹는 장면 하나로도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연기 장인인데요. 이번 드라마 수리남에서 그는 자신이 누명을 쓴 이유가 마약왕 때문임을 깨닫고 그를 잡으려는 스파이로 등장합니다. 연기 천재 하정우가 보여주는 속고 속이는 감정선이 얼마나 치밀할지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죠.
윤종빈 감독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빼놓기 서운한 배우가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국민 배우, 천만 배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배우 황정민입니다. 국제시장, 베테랑, 검사회전, 건드리는 족족 대박을 터뜨리는 이 배우 윤종빈 감독과 황정민은 영화 공작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황정민을 염두에 두고 대본을 썼다고 하죠. 대본을 쓸 때부터 황정민 선배님이 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공교롭게 황정민도 윤종빈 감독처럼 영화를 찍을 때 최대한 현실에 있는 인물처럼 캐릭터를 구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거짓말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로드무비 찍을 때는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도 했어요. 기본적으로 캐릭터 분석할 때 그 역할에 대한 사람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나서 그 취재를 합니다. 영화의 실체를 담는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나 나온 영화 공작은 인물의 흔들리는 내면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로 유명한데요. 임장을 하는 얼굴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전 놀란 게 되더라고요. 정민 선배님이 그 미세한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대박이다 진짜. 황정민과 함께 일한 동료 배우들은 그를 가르쳐 늘 더 좋은 장면을 고민하는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황정민이 제작진에게 제안한 애드리브는 모두 레전드로 남았다는 사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그는 단 4씬만 등장했는데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백사장 하면 떠오르는 입술 옆의 상처도 황정민이 제안했다고 하죠. 되게 낯설잖아요. 여기에 흉터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관객들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기에 흉터가 있지? 영화 신세계에서는 기내 실내화를 신고 공항에서 나오는 첫 등장만으로도 제 멋대로인 주인공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이런 설정 또한 황정민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는 이번에 겉은 신실한 목사, 뒤로는 세계를 주름잡는 마야광을 연기하는데요. 윤종빈과 황정민의 만남이 또 어떤 레전드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죠? 베테랑 배우들의 제일 잘하는 연기와 베테랑 감독의 제일 잘하는 장르가 만난 이 드라마. 올 가을 엑기스 같은 드라마 수리남을 시네플레이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